5월 15일 넘어가요 방송 했잖아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아니 넘어가요 했잖아요. 넘어가라고. 넘어가요 했잖아요. 넘어가. 했잖아요. 넘어가. 알면서도 왜 태클하지 말고 넘어가. 라이브. 반갑습니다. 일단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요새 거부터? 제가 짜증이 네. 많고 예민하고 오늘 예민하네요. 화가 많고 아, 네. 예의 없고 어. 갑질하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프닝 메일 말미에 이제 광고를 하다가 네. 이제 좀 신경질을 내는 누구 뭐 시청자랑 싸웠어요? 아니지. 그건 제 아니-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분을 못 제 참고. 스스로 분을 못 참고.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네. 요거를 이제 하시는 우리 제작진 분들한테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요. 같이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시는데 이제 불편하신 시청자분들께 제가 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오늘 중간 광고 요청이 네. 5개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와, 잘 나간다 클로징벨. 우리가 잘 나가는 게 맞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해라. 예, 예. 그냥 일단. 그래서 해라. 저는 이제 네. 광고 할 때마다 시청자분들 빠지는 게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 맞아. 그치. 3,000명씩 빠지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광고가 5개씩 이제 요청이 들어오니까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날짜도 좀 엇나가고 이래가지고 네. 제가 조금 예민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 화면 밖에서 할 말을 화면 안에서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예, 제가 갑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예, 그럼 오늘은 예의 신경질을 다시 냈어. 차리고 예. 징징도 조금 덜 하고 예, 그런 마음으로 딱 왔는데 네. 들어갑니다 하고 큐가 났는데 여기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또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화면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두 분 앞으로 계속 그럴 건데. 소개부터 일단 드릴까요? 내려놔. 네. 내모자이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네. 모든 것이 평안하거든요. 맞네. 근데 무언가를 이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고 이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평안을 이제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예. 내려놓을 때 되면 죽을 때가 다가온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예.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경기에서.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어때요? 다 내려놓으신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곧 죽어요. 다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내려놨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혼란과 혼선과 평정심, 네. 질서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네, 최대한 제가 내려놓고 네.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광고가 10개 들어오면 10개 다 하고 해야죠. 시청자도 뭐 동접자도 내려놓고 내려놓고. 뭐 2,0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합니다. 예, 빠져도 예. 그냥 하고요. 아이고. 그냥 합니다. 아 이거 들어가는 그래도 거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시려면 좋아요도 예. 많이 눌러주시고 예, 많이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2시에 수급이 바뀌는 걸 기대했는데 네. 오히려 1시 반쯤부터 바뀌었어요.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참 이상하게 외국인은 1,8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은 빠지는 맞아.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드문 케이스죠. 있습니다. 드문 케이스죠. 기관이 더럽게 팔았네. 외국인이 사면은 시장이 오르겠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하창한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모처럼 1,000억대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도 빠지고 지수 좀 빠지는데, 이거는 약간 손바뀜? 손바뀜. 왜냐하면 미국도 요즘에 한 2거래일 정도는 약간 애매해요. 막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장중에서도 막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늘 핀비즈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눈에 띄었던 거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알파벳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고 나머지 조만한 애들 중에서 뭐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좋았거든요. 양자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보면은 나머지가 사실 초록한 거보다 빨강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1차 하락하고 고가로 다시 돌아오다가 꼬꾸라졌는데 그 돌아오는 꼭지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 뭔가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네. 이거 이것저것 다 반영했는데 뭐가 있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주춤주춤 하니까 우리도 이거 뭐지? 약간 좀 애매한데? 라는 부분인 거고, 오늘 정치 테마나 이런 쪽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런 조만한 애들이 되게 많이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오늘도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리고 막판에 막 상한가 걸렸으면 뭐 비상기구 이런 상한가였다가 한 방에 그냥 팍 박살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차익도 많이 나오는. 오늘 오전에도 막 초반에 날뛰 가던 거 막 다 눌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망이를 길게 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오케이. 우리가 저번에 2,800일 때 그냥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희망회를 돌렸더니 한 대 얻어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니까 뭔가 이렇게 다들 앞에서는 에이 더 가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빨리 어디서 도망가지 약간 이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왜냐면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오늘 좋은 얘기 많았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 좋은 얘기 많았는데 마이너스 2.67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엔비디아랑 가격 막 60% 이상 뽑게 해가지고 상승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근데 네. 마이너스 가는 거 보면 그렇다고 뭐 수급이 외국인이 많이 던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약간은 좀 차익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거의 뭐 더 대동소이한 네. 뭐 대도소이가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봤고요. 환율 때문에 혹시 환율이 변동이 심하니까 워낙 강세 그거에 대한 경계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가 외국인 수급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워낙 많았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내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 중심 포함해서 예. 그렇게 맞게 볼 수 없고요.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네. 오늘 못한 거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을 지켜보고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도 좀 올라가도 되고 하이닉스는 특히 앞에 부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딱 유일하게는 어제 그제 3일 연속으로 올랐다는 거가 유일한 단점이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예. 사실 조금 찝찝했던 거는 마이크론이 한 1.6%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빠질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20만 원 깨지면 이거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또 미리 된 또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 그 뭐 조선 방산 같은 경우도 장중에 엄청 흔들렸어요. 변압기는 그래도 꾸준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꾸준한 건 변압기고 조선 방산도 엄청나게 흔들렸는데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다 말아올리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수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방향성을 못 잡고 일단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의 욕구가 워낙 컸다. 국내 기관 중심으로 이 여파입니다. 내일까지 그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도 오늘 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변동폭이 하루 변동폭이 7%, 5%. 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가다가 플러스 4% 가다가 결국 종가는 플러스 2%. 맞아요. 효성중공업도 보합에서 플러스 7까지 왔다 갔다. 요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로템도 마찬가지지. 막판에 올라갔죠. 방산 쪽 네. 로템.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은 그 단어인가? 아까 전에 시작도 전에 오늘 이 단어 예상이었거든요. 홀로그램. 아니다. 네, 버추얼 월드. 뭐야? 가짜 상승. 가짜 하락. 가짜 하락. 가짜 착시다. 가짜 하락 예상이다라고 아까 누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시네요. 눈깔 왕자님이 땡땡땡,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지영님 축하드립니다. 하이닉스 17% 먹고 팔아서 다행입니다. 내려가면 다시 사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전효미님, 정스와님, 무지개님 들어오셨고요. 마이 뷰티풀 엔젤님, 땅비리님, 해바라기님, RMBN님, 탈감님께서는 실적 안 좋아서 빼고 실적 좋다고 빼고 망했다 땡땡땡 말씀하셨고요. 네. 주디님께서는 장렬본부장님의 SOS랩 터졌어요.
계속 모으다 오늘 20% 먹고 털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듣다 보면은 두 분의 의견 중에서 좀 아이디어를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크로아상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현대일렉트릭 신용등급 상승했어요. JB맨님께서는 알테오젠 살려줘요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3, 2621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733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니케이가 0.8%. 그러니까 니케이는 초반부터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락률을 우리나라랑 똑같이 가져가네요. 네. 상해종합도 0.7% 마이너스, 항생도 0.9%.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조금 달랐거든요. 네. 어제는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좀 아웃퍼폼 했는데 오늘은 버티지 못하고 1시부터 좀 떨어지면서 2621 요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분한테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화면이 나오나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늘 떨어졌지만 네. 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팔았지만 현물에서 2,659억을 샀어요. 네. 뭘 샀나 제대로 들여보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일별 매매 추이 보면은 요게 뭐야? 이거 아니네. 이거 이렇게 안 되는데. 예. 일별 매매 추이를 네.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도 삼성전자를 1,600억 가까이 샀고 네. 하이닉스를 600억 샀습니다. 요런 거 보면 결국 얘네가 반도체로 이동을 해서 반도체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시동을 걸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눌리는 거는 눌리는 거고 결국 여기서 뭐 손바뀜이 되든 추가적으로 더 수급이 들어오건 반도체로서의 앞으로의 푸시 요런 게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지수 자체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반도체를 사는 건 우리나라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창원 본부장님. 아주 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전적으로 왜 웃으시죠? 저 지금 진지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왜냐면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에 거의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위에 뭐 나머지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뭐 원전도 있고 하지만 그 볼륨이 제일 큰 쪽은 단연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넘어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미국장에서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이 날 띄워줄 수 있겠느냐 요게 핵심인데 네. 그게 조금 애매하면은 수급이 들어도 단기간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사실 20만 원 이상부터는 좀 차이가 하는 욕구도 꽤 많을 거고 삼성은 이제 이 물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계속 막 똑같은 거 많이 먹으면 막 물리잖아요. 네. 이게 계속 갈 때 말 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거야. 에이 이거 안 해버려 말하면서 샥 본전에서 던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딱 던지고 속 시원한 하이닉스로 가자 뭐 아니면 딴 데로 가자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부숴주려면 결국엔 대규모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장이 계속 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에게 뭔가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막 끌어올리는 뭐 코인 날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나스닥이 계속 슈팅이 나온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트리거가 나오지 않으면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수급이 들어온 거에서 바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수가 못 올라가고 상당히 제한이 되면 분명 산업별 대응을 할 건데 위에 더 못 올라가면 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가겠어요?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애들이 간다는 말이에요. 산업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이제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뭐 계속적으로 매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아래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게요. 포트를 만약 제가 지금 갖고 있다면은 네. 반도체는 시가총액, 그 다음에 변압기는 오버웨이트, 그 다음에 조선도 좀 오버웨이트, 그 다음에 방사는 시가총액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게 저희 답입니다. 시가총액이 뭐예요? 시총 비중. 시총 비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헷갈리는데 어저께 보여드린 장표에 하면은 삼성하이닉스 300 몇십 조고 뭐 다른 것도 100조고 80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하고 방사는 시가총액 비중, 조선하고 그 변압기는 시가총액보다 조금 많이, 시총보다 많이, 오버웨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좀 현금이 남겠죠. 네. 그리고 현금은 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에서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30%면 더 줄일 필요는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한 30%면 괜찮은 것 같아요. 20% 30% 이렇게 나머지 70%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헷갈려. 왜요? 헷갈려요. 시가총액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게 뭘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변압기하고 조선을 제가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시총보다 오버웨이트 한다는 것이 그냥 어떤 시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저께 저번에 그 보시는 거? 시가총액 정리해서 이제 뭐 반도체랑 뭐 이거는 몇 요거 봅시다.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예. 네. 요거 15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면서 이야기를 네네. 들어볼까요? 왜 안 나와? 누구 얼굴만 보여? 예. 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종가 아닙니다. 대충 어제 중간이었으니까 이거보다 내려갔겠죠. 오늘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빠졌는데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시가총액되고 이 중간에 파란 것이 녹색이 제가 애매하다는 섹터거든요. 애매한 섹터가 계속 애매하면 결국은 여기랑 요 밑에 있는 것을 갖고 놀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금 30% 빼고 20% 빼고 그러면 7, 80%가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가총액이 이게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시가총액 비중이 있잖아요. 이게 한 30% 될 거라고. 아마도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합해서 30% 정도 실는다. 그러면 70%에 30%면 한 21% 되는 거죠. 그 싫고 그 다음에 방산도 75 정도니까 요거보다 적겠죠.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분의 1. 그 정도 싫고 다만 조선하고 변압기는 이 시총 비중보다는 더 많이 싫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반도체에 대한 뷰를 조금 안 좋게 가져가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중이 큰 이유는 오늘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어저께 오른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오늘은 그 UAE 쪽으로 그 중동 쪽에 반도체 수요가 블랙웰이나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엔비디아 수요의 한 10% 정도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이 기사화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10%가 아니겠지만 5%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만 중국의 비중이 많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게 만회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없던 뉴스가 나온 거니까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에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본 거죠. 사실은 어저께 요거는 UAE의 규모까지는 몰라도 그 사우디 말고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조금 높인 것도 그런 상황인데 구체화된 숫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거를 플러스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언더했던 거를 이제 중립 정도를 맞춰놓는 게 맞죠.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중립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시장 정도는 우리가 메워놓겠다. 그 내에서 삼성이냐 하이닉스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해석을 못하니까 답답하네. 그러니까 이제 포트를 짜실 때 네. 그 시가총액이 높은 거에 조금 더 비중을 태우라는 얘기니까. 아니 이거 말고. 어떤 그러니까 수급. 아, 본인 수급이. 따라하는 얘기하는 거야.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사면서 삼전 하이닉스에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지금 아까 보면은 롯템하고 방사는 그러니까 롯템,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사는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롯템하고 방산이나 이런 쪽은 빠져나갈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쭉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뭐 쌍끌이로 팔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파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규모도 점점 크죠. 71만, 32만, 25만. 이전에는 사실 팔아봤자 7만
뭐 6천, 뭐 10만, 3만, 뭐 35만 요 정도였는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로템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 산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시그널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해석은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되죠. 아 그래요? 맞잖아요. 음. 근데 외국인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은. 개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예. 기관도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냥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산업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만 간다고 봤을 때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게 볼륨이 작아서 그 수급이 전부 다 그쪽으로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했을 때 주요 산업군을 봐야 되는데 방사는 빠지지만 변압기랑 조선은 특히나 조선은 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거는 이제 매일 수급 동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보세요. 지금 수급 외국인 수급 보세요. 여기. 오, 계속되고 있는데요. 엄청 많이 들어오죠. 네, 이거 수급 엄청 좋아, 많이 조선 들어와요. 쪽. 그리고 기간도 원래 연기금이 많이 들어오다 연기금이 좀 팔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속성이 좀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미포도 보세요. 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변압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보시면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기간에 방산을 치면요, 방산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월봉상으로 방산은 대부분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가격 조정이 언제든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저는 이거 맨날 이렇게 해서 막 보니까 요거를 월봉상으로 보시면 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네네. 평균선인데 평균값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아직도. 원래는 90만 원이었으니까 이게 평균값이랑 거의 30만 원 차이 났던 거예요. 엄청나게 네. 차이 많이 나는데 이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거 보시면은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윗꼬리로 해가지고 밑꼬리로 해서 가격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산업군이고 똑같이 넘버가 나오고 똑같이 상승할 트리거가 있는데 더 위에 있는 걸 살 거냐, 조금 더 아래에 있고 조정이 나온 걸 살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로만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렇게 좀 주력 산업군들에도 수급이 뻗어 나가니까 대신에 방사는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죠. 왜? 보시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시면은 요거 로템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다 보여 개인만 사거든요. 지금 보시면 개인만 사고 있어요. 물량을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저도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고가권에서 외국인이 던질 때 개인이 많이 받으면 네. 안 좋을 확률이 좋을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거의 7에서 80% 정도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변압기하고 조선을 제가 오버웨이트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조선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변압기는 원래부터 그랬고 수급 봤을 때 근데 이제 방산하고 반도체는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한쪽이 만약에 확실히 가면은 한쪽은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만약에 세게 갔으면은 방사는 이 실현이 더 나았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뭐가 됐던 간에 뭐 이유가 돼가지고 네. 뭐 나쁜 뉴스가 나서 내려가잖아. 아니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방산에 걸리겠네요? 붙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산보다는 반도체가 시가가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가총액대로 하겠어요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 금액은 반도체가 방산보다 많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균형치를 맞춘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시장보다 언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거는 변압기하고 조선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그 반도체에 대한 그런 주가의 흐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내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불부리님께서 핀트 진짜 못 잡는다. 왜 자꾸 외인 들먹거리냐? 기관 프로그램이 국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고 반도체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잠깐 들어오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확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기관이 순환매 개념으로 테마성 종목들 들었다 놨다 오늘 한진칼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압도적인 테마 장세라고 봐야 되는 트레이딩 장세, 테마 장세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겁니까? 일단은 뭐 트레이딩 뭐라고 정의를 해야 돼요? 트레이딩 장세가 맞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 수급 동향을 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그 연기금이랑 요 한 달 정도로 놓고 보시면 연기금 수급 동향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과 외국인이 많이 산 수급이 거의 동일해요. 체크해 보시면 거의 공통 분모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최근 네. 일주일 것만 놓고 보셔도 한 80%가 채널링이 돼요. 몇몇 종목군들만 뭐 CS윈드, 하나솔루션 이런 거 잠깐 들어왔다 또 빠지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연속성으로 갖는 거를 주목하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을 왜 주목을 하냐? 외국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팔아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가 산다라는 거는 외국인이 봤을 때 그쪽 산업이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조선, 변압기, 반도체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원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관도 치지만 원래는 외국인이 더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프로그램 매수가 제일 활발할 때는 외국인 수급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때 프로그램이 엄청 때려요. 그러니까 물론 산업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왜 외국인만 보냐라는 그런 부분은 수급을 이해할 때 되게 저는 방해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연속성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연속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못 물론 깨작깨작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수에 대한 부담 얘기가 뭐 다른 사람들은 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뭐 산업 장세 그리고 테마 장세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도 보면 뭐 교육 그 두 후보가 얘기해가지고 막 상한가 날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그런 애들이 상한가 대거 가는 그 종목이 펀더나 테마, 그러니까 펀더 장만은 아니니까 확실히 이슈가 있고 뭐 넘버가 찍히거나 뭐 그런 쪽들만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각계 전투가 오늘 좀 더 심해서 그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만 놓고 보시면 결국엔 산업 쪽으로 가는 애들 계속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이슈 있는 쪽들 가니까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산업 매매 그다음에 테마 매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환율 영향 민돌아빠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셔가지고 오프닝 벨에서 살짝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환율이 다시 또 1391원 40전까지 맞아요. 네. 와 진짜 요즘에 FX 마진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힐 텐데 변동폭이 청산 잘 진짜 커요. 당하기 좋은 곳이죠. 청산도 잘 당하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졸업하고 그렇지. 그럴 수도 네, 내가 3% 사버리거나 사실인가 봐. 아니야 살 수가 없어 너무 커 예. 그 환율이 널뛰기를 막 하니까 1.2% 오늘 하락해서 1390원 아, 우리 딱 개장할 때 1407원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하루 만에 17원 60전이 떨어져 그래서 나도 그게 영향을 좀 줬나 싶었는데 다른 나라도 아시아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그 아시아 커런시 강세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특별히 강세가 아주 심한 거는 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것도 더 헷갈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인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막 출렁해요. 특히 환율이 또 내려가는데 외국인은 또 2천억, 3천억을 사. 그러니까 AI 관련되는 건 사는 거예요. 봐봐요. 변압기하고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그 펀더멘털 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빼는 게 아니고 아직 삼성은 콜이 안 됐으니까 변압기하고 하이닉스는 확실하단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야? 미국도 없고 다른 중국도 없고 그 확실한 섹터가 뭐야? 조선이잖아. 그러니까 그 섹터만 집중적으로 걔네들은 이제는 근데 뭐 한국 눈치를 보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사지 않고 매일씩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두세 섹터는 아마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폭락하기 전에. 그래서 이따가 환율 얘기도 좀 자세하게 두 분이서 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산다는 발언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중 신다는데. 그게 아니라 3%의 가치를 높이려고. 예. 그치. 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더가 경영권 많은데. 분쟁 아닙니까? 아, 맞아. 제일 좋다. 그래서 3%의 가치를 더 띄워주려고 제가 사는 척한다 그런 거지. 좋다, 좋다. 보는데 뛰어들어. 예? 보는데 뛰어들고. 보로님도 가난해서. 저 형은 3전을 팔아야 돼. 항상 계속 하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시 50분 이어서 뭐 보로님 상승 섹터 갈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시황 더 해줄 얘기 있으세요? 섹터가 많죠. 일단 산업 보면서 이따 뭐 중간중간 필요한 거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섹터 갈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상승 산업군을 좀 보시면요. 방산 쪽이 일단 막판에 조금 올라와서 기타에 넣어놨고요. 일단 변압기 원전, 바이오 쪽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카지노 오늘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이란 종목 밑에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안 넣어놨는데 어쨌든 그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카지노 흐름들이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은 정치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넥슨 게임즈나 네오이즈 같은 좀 말캉말캉한 게임주들도 일본 좋았고요. 금융은 요 두 개가 거의 좋았고 나머지는 좀 강보권 수준이었습니다. 둘 다 실적이랑 리포트빨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확실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네. 일단 뭐 먼저 말씀하실래요? 김장일 본부장님 먼저. 그 방사는 현대로템이 실적이 뭐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아침 빠졌죠. 로템. 근데 막판에 올라갔잖아요. 막판에 올라가면 CEO가 좀 자신감 있는 코멘트가 몇 개 있었어요. 그거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K2 걔네들이 하는 거, 그 항상 미뤄지고 뭐 실제 이런 갭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없다. K2 그 저기 딜리버리 되고 뭐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좀 다양화된다. 뭐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뭐 이런 중동 지역에 아시아 포함해서 이런 쪽에 다양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생산 캐파는 더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간에 이익이나 전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톤을 좀 많이 CEO가 코멘트를 해서 거기에 아마 힘을 받은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맞았는데 오전에 빠진 것이 조금 세론이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막판에 올라가서 저는 정상화 됐다고 봅니다. 로템 영업이익이 원래 몇이 컨센서스였어요? 1900 정도. 아, 그럼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았어. 그래서 약간 세론이 나왔나 싶었거든요 아침에. 2,000억에서 한 2,200억 정도가 스트리트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아, 2029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근데 이것도 354% 증가해요. 맞아요. 네, 네. 2029억도. 그래서 현대 로템은 그런 이슈가 있었다. 방산 뭐 추가적인 보도님? 네, 그리고 코멘트? 뭐 채팅창에서도 얘기 많이 해주신 것처럼 로템은 오늘 그게 있었죠. 그 대만 타이중 블루라인 무인 전동차 수주 그 내용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반반이죠. 방산이 한번 뛰어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전동이랑 방산이랑 이제 매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유지보수에서 돈을 좀 잘 땡기는 그 부분이라서 확실히 좀 이런 내용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이 방산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축이었던 쪽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산업이나 추세가 꺾이진 않았지만 만약에 수급이 계속 이탈되면서 이게 조금씩 그런 흐름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격 조정이나 혹은 기간 조정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가격은 고점 대비 좀 빠졌으니까 아마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답답하게 만드는 기간 조정일 확률이 높기는 한데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해서 가격이 뭐 그냥 횡보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시장을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확실히 쏠리는 쪽이 강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쏠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잠시만 여기 잠깐 있어봐 이러고 이제 좀 들어가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예전에 HD 현대일렉트릭 완전 막 올라가다가 그 갭 때문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면서 기간 조정받은 데 있잖아요. 네. 그 초입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볼수 차트의 있죠. 생각도 좀 비슷하고 그때도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그 거의 처음으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도 이제 월봉상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 매우 높아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거의 유지하기 어려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방산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월별 추가로 22%씩은 계속 올라야 그 월봉의 추세선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상 쉽지 않죠. 그러면은 한두 달 사이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두 달 안에 120만 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사줄까? 뭐 그런 뉴스가 나올까라는 부분에서는 뭐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없으니까 좀 조심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만에서 무인 전동차에서 뭔가 했더니 지하철이네요, 그냥. 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네, 지하철일 겁니다. 예, 지하철이네, 그냥. 이게 걔네들 철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 지하철. 그래서 타이중의
블루라인 전동차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해요. 요거 네. 4,200억 오. 규모고 처음이 아니라 그러네요. 세 번째 하고 네 번째인가? 그래서 대만에서 신뢰를 많이 쌓아가지고 요거 4,200억짜리를 또 한번 수주를 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두 번째로 낀 거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이런 재료도 또 있어서 실적도 더 같이 좋아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볼까요? 상승 네. 섹터 중에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저는 에너지 쪽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변압기 원전, 풍력, 태양광. 신재생까지. 그러니까 풍력이랑 태양광은 좀 가격이 지금 오늘 좀 떨어져서 한 10% 정도 더 오르면 매물대에 좀 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스탠스가 워낙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업황이나 이런 것들 좀 달라지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원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장에서 2, 3거래일 동안에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 지금 요 HTS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시 보여드리면 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SMR이라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인데 요 뉴스케일 여기 차트 보세요. 차트 보시면 요즘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조만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봉이 작아 보이지만 21%짜리 봉이에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7, 8%고 또 오클로라는 종목도 이거래일 동안 거의 40%가 올랐거든요. 근데 네. 얘네들의 추이가 뭐냐? 다 엄청 눌렸다가 이제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미국 쪽에서도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뭐 이런 건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다면 확실히 유틸리티 쪽 그리고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구나라는 게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어질 확률이 높아서 우리나라도 이 차트 보면은 뭐 그런 애들 좀 다 눌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CS 윈드 이런 애들 CS. 이제 막 기어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떨어진 거에 비하면 뭐 한참 이거 옛날 걸로 보면 이거 계속 이렇게 엄청 떨어졌었잖아요. 예. 하나솔루션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 보면은 과거 위치가 이런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매기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트리거는 어쨌든 로봇, 뭐 AI 반도체 뭐 이런 쪽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 저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변압기, 네. 원전, 그리고 CS 윈드 같은 풍력,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찝어야 돼요? 전 변압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번호님은 변압기 이제 네. 좀 그 괴리를 맞추기 위해서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한 달? 2달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추세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점이 높아지고 고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추세가 좀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속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품에서 제가 펌텍 코리아 엄청나게 얘기 많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하냐면 저는 일본이 더 좋을지 미국이 좋을지 그때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간 종목 보면 일본 쪽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미국에만 집중했으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뭐 원전이 좀 제일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이 가더라도 변압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초고압 변압기, 뭐 초고압 직류 전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그 손이 꼽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이런 거보다는 종목 수가 훨씬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저는 변압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얘네도 넘버는 확실하게 다 찍히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얘가 넘버가 확실히 좋으니까 수주 잔고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쪽으로 좀 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저 상승 섹터 다시 보면은 뭐 변압기, 뭐 원전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얘기했고 같은데. 그 다음에 카지노 얘기했고요. 네, 네. 교육 뭐 저거는 뭐 테마주긴 하지만 오늘 스승의 날인 걸 깜빡했어. 알았으면은 저거 어제 편입하는데. 저 그러게. 근데 시총이 너무 작아. 시총이 좀 작죠. 안 되지. 예.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제 후보자들이 교육 분야 공약 이야기를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기사는 나는데 나온 거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디지털 교육 강화, 교육과정 개편, 사교육 규제 완화, 교육정책 변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스승의 날. 그래서 교대로 간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갈 수밖에 하더라고요. 없겠네요. 예, 네. 그래서 교육주 저런 거를 잘 맞춰야 되는. 5월에 또 무슨 날 남아 있죠?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지. 다 지났죠. 상반기 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아하. 교육 이렇게 지나고. 알겠습니다. 없어요? 지나갈까요? 네, 금융 얘기. 아니 아까 했는데 제 신영증권 얘기 좀 해주세요. 올랐어요. 신영증권. 올랐어요? 안 올랐어. 아니 아까 올랐어요? 떨어졌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 아주 피말려 죽입니다 이거. 아까 확인했을 때 올랐었는데. 저도 떨어졌어. 마이너스 떨어졌어. 끝났어. 저는 확인했을 때 떨어졌어. 이게 뭐 신형은 사실 농담이고 얘기할 거 없고 그 아침에 말씀하신 한국금융지주 네. 본부장님 말씀하셨나요? 실적 잘 나왔다고 같이 얘기했죠. 같이 얘기했었나? 네. 이 한국금융지주 보시면 보여요, 요거? 차트?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64,000원부터 이틀 3거래일 정도 빼놓고는 다 양봉입니다. 이런 좋은 주식이 있나? 한국금융지주 네. 오늘도 5%가 올랐거든요. 오늘 실적 잘 나왔다고 뭐 해가지고. 근데 이런 금융주가 계속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꼭 낑겨. 여기서 원래 있었던 거는 미래셋 요것도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요즘에 좀 차익 나오고 있고 저도 신형을 늦게 잡아가지고 지금 꼭다리에 잡아서 지금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이렇게 금융지주 계속 잘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을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만 네. 여기서도 후발주자가 또 나뉘더라고요. 아직 못 간 애들을.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걔네가 간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근데 못 간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주주 환원율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CET-1 해가지고 뭐 보통주 자본주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가 못 맞춰지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산업 리포트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주가가 안 올라서 일단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고 코멘트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금융지주나 뭐 NH투자증권이 이런 애들은 진짜 많이 언급이 됐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환원율이 되게 세거나 네. 뭐 시가 배당이 높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거나 한국금융지주는 실적이 좋다고 되게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리포트 진짜 엄청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못 올라간 애들의 특징이 뭐냐?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아. 네, 상대적으로. 네. 네,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밸류가 싼 게 과연 이게 싼 게 맞나? 라는 고민이 들기 때문에 저는 순환매를 보시기보다는 그냥 달리는 친구를 더 달리게 하는 게 금융주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신영증권이 임창정 그 라더견 관련된 종목입니까? 맞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좋다는 거야, 나쁘다네. 뭐가요? 아니 그 관련돼서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나쁜 거죠. 그거 알았으면 하면 안 되지, 네, 그렇지? 라더견 거. 네. 근데 사실 그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용한 세력이 문제인 거죠. 유통주가 적으니까 그걸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 세력이 맞아요. 문제인 거지. 뭐 종목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승 섹터 다 봤죠? 네. 아 근데 제가 증권주 계속 멀티님께서 민준이 왜 자꾸 증권주 얘기하냐 하는데. 이거 중요해요. 그래요? 응. 내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서. 아니, 왜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아서 아니, 계속 가. 증권주는 근데 이거를 왜 보셔야 되냐면 네. 증권주가 지수 외에 시장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저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봐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주가 올라가는 게 뭐 해외 커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부동산 쪽에 대한 PF 쪽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저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법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라는 거는 시장이 롱 포지션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증권주들을 너무 그냥 이거는 환원을 많이 해주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증시를 얼마나 더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은지 그런 것들도 분명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좀 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거 뭐 증권주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섹터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랑 뭐 유리기판 쪽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증권인데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소폭 조금.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클리오가 이거 컨센 하회해가지고 오늘 좀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오늘 좀 차익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화장품 뭐 이런 쪽이 좀 그랬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고만고만. 로봇도요. 아 로봇 맞아요. 로봇 좀 빠졌어요. 로봇 빠졌어요? 로봇도 네. 꼭 다 빠진 건 아니에요. 네, 뭐 로보티즈 아, 갈렸나요? 로보티즈는 엄청 올랐어요. 어제 이어서. 그래서 이제 똑같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김정일 본부장님 저 중에서 하나 설명해 주신다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하나 찍어서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두산이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해요? 뭐 포함이 돼 포함돼 있죠. 네, 또 포함이 그 돼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얘네가 두산 있죠. 테스나 이런 거? 아니요, 그거 말고 두산 자체가 자체가. 저기 그래요? 관련된 게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밸류가 잘 안 나와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 먹었네 지금 투자 주의. 아니 많이 주가 많이 올라서 올라가지고 많이 투자 올라가지고 경고 네. 반도체 소부장이랑 유리기판 이쪽 얘기 좀 해주세요. 별로 할 거 없어요. 뉴스 나온 거 없어요. 그냥 그 저기 아침에 하다가 하이스 빠지고 하니까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뭐 실적이 좀 안 나온 주식이 있을까 싶은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PSK 홀딩스는 실적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빠져갖고 근데 공시를 못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공시는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나왔네. 이제 나왔군요. 실적. 그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거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PSK 홀딩스는 실적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느낌에. 작년 MOM 비율로 봤을 때는 좀 빠졌네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 쪽이. 네. 그래서 무슨 그거는 얘기를 분석이 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는 왜 빠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워낙 많았구나. 네? 차익 실현? 네.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하이닉스는 나올 수 차익 있죠. 실현 맞죠. 20만 원은 됐으니까. 3일 연속 상향했으니까. 그럼 삼성은요? 굳이 얘기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마이크론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4% 오르고 다 올랐는데 마이크론은 빠졌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빠졌을 때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안 세봤지만은 동조할 수가 있는 게 마이크론 엔비디아 같이 가면 같은 방을 동조하는데 달리가면 나쁜 쪽으로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쫙 찝찝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약간 이상하긴 하죠. 근데 그러면 이익 실현밖에 없다.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 뭐 다른 뉴스가 없었으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현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소부장도 쉽지 않죠. 오늘 그러면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뭐예요? 저거 보니까 뭐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것도 없었는데 2차 전지 영향 좋죠. 2차 전지 바이오 일부. 2차 전지 빠졌지. 2차 전지는 근데 항상 좀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시가총액 크니까 그거 빠지면 LG엔솔이 아침에 플러스 갔었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1.7% 빠졌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빠졌고. 그러니까 2등, 3등이 빠지고 삼성도 못 갔으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빠졌네요. 보면 하이닉스가 2.6, LG엔솔이 2, 현대차가 2 이렇게 빠지니까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올라간 게 없고 얘네들이 2%씩 빠지면 지수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골고루 빠졌네요. 네, 다 빠졌어요. 하이닉스, LG엔솔, 현대차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닉스만의 어떤 이슈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거죠. 글로벌이 일본도 빠지고 전체가 빠지고, 그럼 환율도 있고 골고루 빠지고 뭐 이 실험밖에 얘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얘기 해주세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약간 어수선했던 이유가 본부장님이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삼성전자로 돈 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오주는 안 했고 오면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볼까요? 한 얘기. 네. 여기 우리 7만 시청자분들한테 원대도 볼 수 있다고. 지겨우니까 삼성전자 지겹잖아요. 그래 여러분 도파민 나오게 도파민, 본부장님이 도파민. 또 네. 하나 하신다고 합니다. 네, 집 팔아서 살 수 있는 그 전략. 페이지 11페이지.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죠? 방송 전에? 7만 원대 갈 수 있다고. 7만 6천 원. 삼성전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고 7만 원 갈 수도 있고 4만 5천 원 코로나 갈 수도 있어. 4만 원. 4만 원 아니면 7만 원.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네요. 이거는 배팅 들어가야겠네. 이런 기사가 났길래 가져왔어요. 어제 보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봤어요. 이거 이렇게 이상하게 찝어졌네. 어제 나온 건데 네이버 매일경제 삼성전자 떨어지면 2배로 번다. 올라가도 2배로 번다. 고버스하고 레버리지가 2개 나왔어요. ETF.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가지고 하는 ETF가 나온답니다. 네, 맞아요. 봤어요. 저는. 그렇죠. 네.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근데 홍콩에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지겹지 않고 좀만 건드리면 완전히 방향성 확실하지. 7만 원, 그러니까 6만 5천 원 있을 게 7만 원 이상 확 가든지 5만 초반에 내려갈 것이 4만 5천 원 확 떨어지든지 결판 나는 거예요. 왜 결판 나느냐? 삼성전자 무슨 콜되고 뭐 하고 뭐 2분기까지 실적 좋은데 이게 뭐 풀린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컨서너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주시면 주송 엔진이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시가총액 30조도 아니고 400조 가까이 되는 회사에 대해서 종목 하나 갖고 ETF 물량에 되면은 이거 상당히 시장에 엄청난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잠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방향을 확실하면은 베팅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수급은 진짜 확실히 들어오겠네요.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 종목의 ETF 삼성전자가 나온 삼성이 아니고 하이닉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제 있는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 없습니다. 한 종목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돼요. 무조건 10개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쓸데없이 다른 것도 막 집어넣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뭐 아닌 뭐죠. 이게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TSL 같은 게 있고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 하면 이제 코닐이라고 해서 2배짜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다 2배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본주를 사놓고 본주는 일단 많이 사나요? 네. 근데 롱을 보고 있지만 숏이 생기면 그들도 2배 인버스를 삽니다 그냥. 돈 벌어. 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 아니까. 그렇게 벌어서 본주 또 사고, 본주 또 열심히 사기 시작하면 자기네들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사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2배짜리 또 사요, 롱을. 막 그런 식으로 막 포지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생기면은 변동성이 되게 좀 더 생기긴 해요. 네,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변동성 차이가 좀 나긴 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게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데 어떤 거에 영향을 주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수급이 갑자기 되면은 뭐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는 방산이 직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워낙 뚜렷하면은 삼성전자의 롱을 아주 세게 붙으면 하이닉스가 또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언제 시점은 안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요동칠 수 있고 도파민이 넘쳐 흐르고 막 곡소리 나고 또는 천당 가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되고 뭐 한다는 것들이 다 3, 4분기였거든요. 2분기 말, 6월달, 7월달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는 시점이 그거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6만 5천 원, 제가 5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꽤 오래 갈 거라는 걸 지금 9개월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어느 한쪽으로 갈 때 더 크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 나 저거 되게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좀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무거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거지. 너무 그러니까 사고 싶어. 근데 이거 해가지고 뭐 얼마나 먹어? 그냥 차라리 그냥 저기 뭐 현대차 사서 배당이나 먹던지 아니면 그렇지. 저금이나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 아래로 양방향으로 2배면 좋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게 이거는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양빵 때려서 무조건 돈 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마이너스 났어. 양빵 둘 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양빵 왜냐면 날 수 있지. 주식은 복리잖아요. 올라가는 퍼센테이지와 내려가는 퍼센테이지가 똑같으면 녹습니다 계좌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는 거는 비중 조절을 비중 조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하지 마세요. 무조건 깡통차입니다. 그리고 또 알겠어요.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가 가져온 네. 이유는 말이죠. 진짜 자신 없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뭐 아니, 그렇게 그거 보수하는 아니, 분들 접근해. 아니, 예금에 그럼 아니, 둘은 아니, 그거는 예금에 둘은 삼성전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하다고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네. 안정한 거가 다 잘못된 네. 게 아닌데 안정한 걸 들어갔는데 그냥 옆으로 기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나왔는데 잘못하면은 그건데 여태까지 신경 안 쓰고 냅두면 결국은 1년, 2년 뒤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1년이 돌아오기 전에 저 세상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던지는 마지막 순간에 레버리지하고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진짜 확실치 않으면은
클레임 못한다. 대충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이게 만약 이렇게 플레이되면요, 하이닉스 안 나오는 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라지캡이 이게 아무나 해주니까 쉽게 돈을 벌고 안정적이다 이런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저 S속 ETF 저게 저 지금 주식 레버리지랑 고퍼스 저게 S속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중국 남방 자산운용이 하는 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저런 상품이 못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겠네요. 법적으로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요. 그거는 좀 그렇네. 우리는 무조건 주식형은 우리나라는 10개 우리 성공.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고 그래서 안 돼. 안 돼. 너무 더뎌. 아니 솔직히 박스 피잖아요. 박스 피에서 돈 벌려면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내줘야지. 박스 피면 죽는다니까요. 행보를 하면 죽는다고요, 레버리지는. 누가? 한 방으로 가야지 돈을 행보를 벌지. 하면 레버리지는 횡보하면 위아래로 위아래를 움직여야 반복하면 할수록 무조건 깡통이 쳤다 되대. 팔았다 하면 그럼 양방으로 4배 먹는 건데 무슨 소리야요. 트레이딩인데 박스 피는 트레이딩 장세인데 왜 가만히 있어? 박스피에서는 박스 피는 커버드 트레이딩이지. 컬이 돈을 법니다. 커버드 컬? 커버드 컬이 돈을 버는 예전에 거고요. 말씀했잖아요. 어려운 거 몰라. 네. FX만. 아니, 괜히 가져왔어. 결국 집하라 집 아 그래 쓰는 거 시간 잘 아니야? 때웠어요. 고맙습니다. 예. 구독자 이탈 없이 시간 잘 때웠어요. 이탈 안 했어? 감사합니다. 광고도 훨씬 낫네. 아 이제 좀 건설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광고하기 전에 이제 잘 놀았으니까 네. 놀았죠? 다 네, 됐죠? 네. 환율 얘기 좀 해주세요. 환율 그 얘기를 못했어. 오늘 하락 섹터가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서 네. 환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간 낭비 없이 곁다리 없이 딱 핵심만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원화 절상에 베팅하는 시장 환율이 30원 가까이 출렁출렁한다. 1391원을 터치했다. 이게 뭐냐면 5월 5일 날 밀라노에서 네. 몰래 미국하고 한국하고 환율 관련 회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알려졌어. 근데 알고 있던 사람은 미리 알았다는 사람도 있었어. 네. 보니까 뭐냐? 야, 너네 환율 보니까 수출업체들, 한국 기업들, 현대차, 뭐 삼성 이런 애들이 환율 효과를 너무 많이 본다. 원화의 가치를 어거지로 올려라. 어떻게 보면 플라자 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떨구고 지네가 수출하는 거에 가격 경쟁력을 올리겠다. 그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면서 네. 1390원대로 내려가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지금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로님부터. 확실히 명인커가 정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배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주셨고 네. 예. 이제 협상을 해주는 대신에 이렇게 워낙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절상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조로 간다고 일단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원화 절상이 되면 화폐의 가치가 세지는 거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 수급은 환차익 때문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쪽에 러브콜을 보낼 거냐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누적으로 늘어나는 산업군이 생길 겁니다.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업체들도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부 몇 개 한 산업군들이 한 4-5개 나올 거예요. 그거를 딱 설정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증시 자체는 저는 플러스 요인으로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수출입 데이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만 안 무난하게 가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엔 수출입 데이터의 기준점이 1,300원이냐 1,350원이냐 요게 핵심일 것 같고 너무 과하게 많이 빠지면은 악재로 뭐 적당하게 뭐 1,300원에서 1,3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호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4월 25일부터 조금씩 사는 요런 흐름이 요 화면 한번 되면은 보여주세요. 외국인들이 4월 25일, 4월 29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요 흐름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해서 환율이 1,300원대 중반 혹은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땡기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미리 알아서 좀 땡기는 그런
자동차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타당한 겁니까? 그것도 저는 절반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요번 달 외국계 수급 동향이 안 나와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최근 한 3달치의 외국인 수급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미국계랑 영국계가 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쪽은 반도체를 많이 사요. 근데 그쪽이 들어왔을 때마다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도 저번 달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수급 동향에서 그들이 많이 사는 게 보여진다면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근데 이제 반도체도 지금 단기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 최근 한 5거래일 정도에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좋은 얘기가 나온 지가 3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뒤집기가 추가적으로 안 나와준다면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환율. 일단 그게 우리가 환율에 갑자기 신경 쓴 거는 정확히 5월 2일이거든요. 5월 2일. 그렇죠. 그러니까 4월 30일 날이 1438이었어요. 근데 우리 5월 1일 날 쉬고 5월 2일 날 딱 왔는데 그때 5월 1일 날 대만이 갑자기 이렇게 이틀 사이에 네, 10%가 절상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날 5월 2일 날 1380, 80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팅이 언제 했다 그랬죠? 이번 달 초에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팅을 할 거라고 미리 보고 지난달에 외국인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 말에 다 1420, 30으로 지금 지난달 말에 하반기 때 했는데 그거 계속 가는데 그걸 보고 들어왔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고 막 그러는 건 미리 알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연결된 건 아니라. 그건 아닌 것 그건 같다. 아닌 것 같고 여차가지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 아까 말했지만 이번 주에 이슈가 된 거고 그게 좀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5월 초중순이니까 그건 타이밍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대만의 이슈가 됐을 때 우리도 만날 미팅이 했었잖아요. 네. 대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텐션 된 거잖아요. 그날도 주가가 많이 빠지려는 거는 갑자기 1420 된 게 1380 가니까 4, 50 빠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반도체 수급 들어오게 좋게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슈와 2+2에다가 환율 협상을 하는 이슈까지 같이 겹치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복합적으로 좀 복잡해진 경향이 좀 있네요. 맞아요. 예. 보니까. 그럴 수 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다가 방산도 좀 팔고 그게 옮겨가는 수급도 같이 또 변수를 엮이니까 막 뒤죽박죽이네 이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는 인더스트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방사는 방사들의 이빨이 붙어가지고 어렵다, 좀 어려워. 조정의 길미가 안 그래도 있는데 반도체가 빼졌으면 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 대만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있었던 거죠. 근데 타이밍이 한 보름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시프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처음으로 4시 23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빠졌습니다. 우와. 그래요? 1년 만에 처음이에요. 광고를 별로 그러니까 안 해요. 광고를 안 하고 광고 하나도 면박대전을 안 하면 이렇게 계시잖아요. 예, 계시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5개, 6개를 넣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근데 또 우리 방송을 또 이어가려면 광고주가 맞습니다. 필요하죠. 자 이제 여러분 네.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가지 마세요. 광고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잠깐 광고했다가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보고 명박대전 빠르게 하고 또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또 중요한.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자 오늘은 한우 툭불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엄청 싸게 한우로스 툭불 한우고요 2팩에 59,000원. 이게 400g 2팩에 800g이거든요. 네. 오일 드리고 시즈닝까지 드려요. 요게 59,000원. 와. 그리고 3팩 드립니다. 1kg 200g. 요게 오일 시즈닝 해가지고 3팩 79,000원. 요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300세트 한정 수량이고요. 풍부한 육즙, 담백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등급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세트 구성이고요.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거는 토네이도 순환 공기청정기입니다. 저도 이거 사야 되는데 128,000원짜리 A급 리퍼 제품입니다. 외관에 흠 없고요. 네. 15개월 무상으로 AS 지원해드립니다. 좋다. 대형 평형수 34평형 대형 모델로 실사용 후기를 보면은 네. 꽃가루 먼지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소리 안 나서 좋고 잘 작동돼서 좋다 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황사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죠. 미리미리 싸게 128,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필터를 장착하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고요. 더보기란에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빠르게 볼까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25분이에요. 네. 저 이렇게 어떻게 짠. 개별주 장세 퍼퓰러리티 컨테스트 퍼퓰러리티 예 인기 투표 네. 개별주 테마 장세다. 그래서 귀여운 거 좋은 종목 하나씩 뽑아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러네. 변동성이 엄청 큰 개별주 장세라는 거. 역시 만평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리고 김장일 본부장님은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있습니다. 예,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네, 보여주세요. 예. 어잉? 왜 마우스 치우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라는 뜻. 네.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한 거 아니야? 아직 안 했어. 비슷한 거 비슷한. 비슷한 거였어? 네. 안 했어. 안 했어. 늦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다. 그럼 다른 거예요. 그래? 다른 거. 이거 합시다. 바꾸면 되지. 한 거죠? 글씨를 작게 해서 아니 미안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게 더 슬픈데. 괜찮아, 괜찮아. 한 건데 저거. 저기 있잖아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각인데 예. 왜냐면 짠 거 싫어하거든 내가. 근데 인생에서 짠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뭐가 짜냐면은 눈물도 짜고 눈물. 땀도 짜고. 땀. 더워지니까 이제 땀 짜증 나잖아요. 땀 짜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로. 아니 그냥 시간이 없어요. 아이, 그냥 해석만 해주세요. 눈물과 땀은 둘 다 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아. 여러분 눈물 흘리지 말고 땀을 흘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우나. 이야. 사우나 좋죠. 눈물 흘리지 말고 땀을 흘리시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슬퍼할 때는 움직여서 땀을 흘려라. 아하. 감정은 정말 소모적일 뿐이다. 어우, 잘 해석 잘하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듯이 화를 내서 무엇합니까? 그 아침에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서. 울지 말고. 예. 그렇지. 그렇죠. 아,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팩포.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명박대전은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결과만 보고 흐름만 보고. 편입 봅시다. 편출만 딱 결정해서 네. 내일 하루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편입은 오늘 못 하고요. 네, 그거 바로 보여주세요. 그냥 오늘의 결과 네, 명박대전. 명박대전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그게 참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지. 삼양식품하고 신영이 둘 다 잘 나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둘다 레인보우 마이너스. 로보틱스, 하이닉스, 삼양, 신영 이 변동성을 춤추는 장세 우리 둘 진짜 다 춤추고 있어. 버티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네. 네, 민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건 저는 신영하고 삼양 네. 그리고 민트는 레인보우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민트 레인보우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약간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금요일이 되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트레이딩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또 하려고. 보자 좀. 레인보우를 지금 냅뒀죠? 네. 그럼 내일은 마이너스예요. 아하. 그럼 저는 이 두 개를 편출함으로써 어. 더 적은 마이너스로 저는 승리를 적은 가져가겠습니다. 마이너스 승리한다고. 그래요? 내일 레인보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아, 두 개 다 빼요? 두 개 다 뺍니다. 삼양도 진짜요? 삼양 뺍니다. 저는 내일 장세가 신영하고 레인보우. 내일 장세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날라갈 것 같아요. 내려서 질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삼양식품? 삼양이랑 신영. 레인보우는 애매한데 오늘 꺾여서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아. 하이닉스는 저는 없어요. 없어? 뭐가 없어? 하이닉스 안 갖고 있죠. 레인보우만 갖고.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갖고 있어? 가지고. 네. 아유, 삼양식품 지금 플러스. 삼양식품은 괜찮은데. 플러스인데 100만 원 넘었는데.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신영만 빼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아니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마이너스 2%로 저는 손실을 확정하고 여기서 발을 빼겠습니다. 아하. 예. 아니 저 삼양식품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5%가 오른다니까요? 김광석의 편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저는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삼양과 지금 5%가 오른다니까요? 신형을 빼겠습니다. 어. 예.
저는 NXT를 믿지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일 저기 좀 짤 것 같아 눈물. 예. 그래도 사명 팔지 말라고? 거래가 그래? 7만 주가 넘게 됐는데 사명 팔지 마? 플러스 지금 7%라. ADV님께서 제발 팔지 말라고 말씀을 실적 잘 나왔어? 신형은 사명을 갖고 갑니다. 아니 지금 왜냐면 사명을 나누니까 아니 저기요 제가 지금 플러스 7%로 유연함, 어, 눈물보다는 땀으로 맞지. 예 네. 다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니 빠르게 왜 살려주려고 해? 보호의 얘기를 들어서 어. 난 내일 장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사명을 가져갑니다. 네. 신형이라는 이런 테마주는 버리겠습니다. 네. 예, 사명을 가져가고 신형을 버리고 레인보우와 1대1로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1대1로 실적이 엄청 잘 나왔네. 20, 실적주입니다. 20%. 사명은 실적 황제주입니다. 20몇 프로 잘 나왔어. 예, 내일 100만 원 네. 뚫고 갑니다. 네. 사명 가져갑니다. 네. 자, 사명과 레인보우, 레인보우와 사명. 게임 자, 끝났네, 그거. 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V님 저한테 조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 조언은 승리, 제가 해서 영광을 ADV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드라마틱하다. 예. 아니 보노님도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아예 아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꾸 주변에서 저는 리딩을 들으면 흔들려. 그래서 안 흔들리려고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정통 앵커다. 이렇게. 웃기려고 이거 하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NH 세미나만 오프닝 벨 때 문제가 있었던 이 광고죠. 뭔데? NH 세미나인데 네. 여러 개를 같이 합니다. 중국 관련 세미나도 하고요. 아, 이촌에서도 하고요. 아. 인천에서도 합니다. 비슷했네요. 네. 네. 근데 날짜가 다 달라. 아, 헷갈리네. 17일, 20일, 19일. 맞죠? 이제 외웠어 내가. 인천, 이촌, 가만히 있어 그냥. 이러니까 네, 이래서 헷갈려. 난장이 난 거야. 헷갈려. 예. 그래요? 17일 토요일 네. 오후 1시에는요. 이철 박사님이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중국 관련 세미나를 하고요. 요거를 못 가시는 분들은 19일에 월요일에 오후 3시에 구혜영 차장님이 채권 투자 한미 브라질 전략 세미나를 하십니다. 요것도 못 가시면요. 5월 20일 화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NH 인천센터에서 조선바이오 방산 그리고 하반기 주도주 저성장 시대에 대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일, 19일, 20일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헷갈리시니까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NH 이혁진 차장님이랑 구혜영 차장님이 정말 좋은 내용 말씀하시고 이철 박사님은 워낙 중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요거를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봐봐 광고하니까 1000명 싹 빠지지. 빨리 우리도 싹 가요. 빠지잖아요. 예. 우리도 자 그럼 갑시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은 마이너스지만 내일은 좋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뒤에 오는 앞검 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